지난 학원 방학하면서 내줬던 숙제들 모르는 문제 풀어드릴게요. 10번부터 보시면 10번은 두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죠. A는 조건제시법이고요. B는 원소나열법이야. 근데 두 개가 같은 집합이래.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원소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한번 A부터 볼게요. A에 있는 원소들은 즉 저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의 해. 그게 A와 B라는 거죠. 그쵸?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 원소가 A하고 B 있다는 거는 이 2차식의 해가 A하고 B라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단 말이야. 두 근을 더하면 3이죠.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5야. 그쵸?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두 개를 조합하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9가 돼요. 왼쪽에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도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인지 모르지만 플러스 2AB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되겠죠. 2AB가.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 플러스 10, 19가 되겠죠. 답은.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보시면 요 A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돼.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우리가 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전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어. 몇 개나 있을까요? 뭐 다 구한다고 하면 32개나 있을 거야. 2의 5제곱이 32이거든. 그래서 원소가 5개인 부분 집합이 32개야. 그럼 32개 중에서 원소의 합이 10개 이상인 게 몇 개일까? 하나하나 세는 게 분명히 아닐 거야. 그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조금 케이스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이 원소가 5개니까 위에서부터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원소가 1개일 때부터. 원소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런 케이스를 좀 보고 싶거든. 그치? 그래서 위에서부터 와볼게. 일단 원소가 1개면서 합이 10 이상일 순 없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원소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돼. 근데 원소가 1개밖에 없어. 그러면 요런 애들란 말이야. 요런 애들. 절대 합이 10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소가 1개이면 안 돼. 원소가 2개면 어떨까요? 원소가 2개라고 해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원소가 2개인 집합이 4하고 5가 들어간 합이 9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소가 1개와 2개일 때는 원소의 합이 10 이상인 집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3개일 때 한번 볼게요. 원소가 3개여야 돼. 그럼 일단 제일 크게 만들어 볼게. 3, 4, 5 이렇게 만들면 얘는 10 이상 맞나요? 3, 4, 5 더하면 10 넘죠. 12가 되잖아. 3, 4, 5 되는 거야. 그러면 4, 5 바꿔놓고 2부터 바꿔보는 거지. 맨 앞에 숫자부터. 2, 4, 5도 되죠. 6 더하기 5니까 11 되잖아. 그치? 1, 4, 5도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시는 문제예요. 더 이상 쉽게 찾는 법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1, 4, 5 있고 요번에는 뒤에 5 고정해놓고 여기를 3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2, 3, 5가 되죠. 그쵸? 뒤에 5는 고정해놓고 원래는 4로 시작했는데 가운데를 3으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2 되고 이게 끝이죠. 왜냐면 5고 3까지 고정되면 합이 8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와야 돼요. 나머지는 해보시면 되는 게 또 있을까요? 맨 뒤를 또 바꿔볼까? 맨 뒤에를 5가 아니라 4로 바꿔본다면 제일 크게 만들어봤자 2, 3, 4인데 얘는 되나요? 안 되죠. 그쵸? 2, 3, 4 더해서 그래서 얘는 지워줘야겠네. 원소가 3개인 집합 중에서 합이 10 이상인 거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4개죠. 4개. 4개 동그라미 쳐놓고 원소가 4개일 때 볼게요. 여기 왼쪽에 쓸게요. 원소가 4개일 때는 원소 4개일 때는 좀 쉬운 게 원소가 4개인 집합 중에서 가장 합이 작으려면 1, 2, 3, 4잖아. 그쵸? 근데 저 1, 2, 3, 4를 더한다고 해도 그 합이 10이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인 집합은 어떻게 4개를 뽑든 간에 그 합이 10이 넘는 거야.
즉 1, 2, 3, 4 될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찾을 수 있을까? 이거 1, 2, 3, 4라는 집합은 5 하나 뺀 거잖아. 그러니까 원소를 4개 골라야 되니까 저 5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뺀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맨 위에 거는 5를 뺐어. 그 다음 한번 4를 빼볼까? 그럼 1, 2, 3, 5가 되겠죠? 그 다음은 3을 빼면 1, 2, 4, 5가 될 거고 1, 3, 4, 5가 있을 거고 2, 3, 4가 있겠지? 즉 5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하나 빼주면 5가지가 나오겠지.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은 1, 2, 3, 4, 5 다 들어간 거잖아. 얘도 물론 합이 10 이상이니까 되겠죠. 요거 한 개까지 해서 따라서 5 더하기 4 더하기 1 해주면 되지. 5 더하기 4 더하기 1 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답이 10개 하시면 될 거야. 그죠?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19, 20, 21이 좀 어려운데 뒤에 있는 20번하고 21번만 풀 거예요. 19번은 저 21번 문제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거든. 그래서 20번, 21번 풀어드릴게.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이면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이어야 돼. 조건이 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여기서 나누면 되는 거야. 저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집합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합했을 때 7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이 6개의 숫자들로 더해서 7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6 더하기 1로 만들 수 있겠죠? 또는 5 더하기 2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4 더하기 3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죠?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7 돼야 돼. 근데 그 원소들은 1, 2, 3, 4, 5, 6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1부터 6까지 더해서 7 만드는 케이스가 저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케이스. 가장 큰 원소가 6이고 가장 작은 게 1이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 집합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즉 가장 큰 6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작은 1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그거 말고는 2, 3, 4,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해지는 거잖아. 즉 내가 1하고 6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즉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원소가 4가지죠? 맞나요? 4가지이기 때문에 16가지가 되겠지. 위에는. 맞나요? 제일 큰 원소가 6이고 제일 작은 원소가 1인 부분 집합은 16개라고. 왜냐면 2의 4제곱이니까. 16개일 거라고. 2, 3, 4, 5를 넣을지 말지 고려하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2, 3번 케이스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가운데 케이스를 우리가 2번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원소가 5여야 돼. 그치? 우리 집합을 만들 건데 제일 큰 게 5여야 되고 확정. 제일 작은 원소가 2여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3하고 4밖에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 6을 넣어버리면 제일 큰 원소가 5가 아니라 6이 돼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에 맞지 않잖아. 우린 제일 큰 게 5고 제일 작은 게 2가 돼야 되니까 넣을 수 있는 원소가 3하고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거는 3, 4 두 가지 원소고 이 두 가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돼요. 4개. 3번 케이스는 좀 쉽지 않을까? 제일 큰 게 4고 제일 작은 게 3이려면 3하고 4가 들어간 요 집합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는 딱 한 개 적어주시고 저 모든 걸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16 더하기 4 더하기 1 하니까 21개네요. 그쵸? 답이 21개예요. 답 적어주시고요. 밑에 21번 해볼게요. 21번 보시면은 집합의 원소가 5개야. 그 중에 뭐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되고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이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작은 원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분 집합 하나 임의로 꺼내볼게. 랜덤으로.
2, 4, 5 됐어. 이런 부분집합이 딱 나왔어. 그럼 이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2죠? 그러니까 요 집합 하나가 2로 싹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 즉 요 32개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에 대해서 각각의 집합을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거야. 이해되나요? 좀 말이 어렵지만 각각의 집합을 그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로 바꿔서 그 원소들을 모두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또. 좀 체계적으로 경우를 나누는 문제들이라서 좀 어려워요. 혼자서 푸시기에. 같이 해볼게요. 이것도 그 기준이 될 게 뭔지부터 정해하셔야 되는데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가 핵심 키워드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경우를 해볼게. 그러니까 최소 원소라고 부를게 우리가. 그 최소 원소가 5일 때부터 해볼게. 최소 원소가 5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요 S라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거잖아. 근데 최소 원소가 5가 된다는 얘기는 5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4개는 무조건 포함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5가 있는데 3이나 2 같은 더 작은 애가 들어와 버리면 걔네가 최소 원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5가 되려면 이렇게 5는 무조건 포함하되 1, 2, 3, 4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즉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겠죠. 딱 5만 있는. 그죠? 맞네. 그 최소 원소가 5인 케이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 최소 원소가 4인 케이스 한번 적어볼까? 최소 원소가 4가 되려면 나는 지금 S라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 만들 건데 최소 원소가 4가 된다는 얘기는 4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최소 원소가 4라니까. 그치? 근데 3, 2, 1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4보다 작은 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4가 제일 애기 숫자여야 돼. 제일 작은 숫자. 1, 2, 3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런 문제 푼 적 있잖아, 우리. 그치? 1, 2, 3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지. 5라는 숫자를 넣을까 말까.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숫자는 5밖에 없단 말이야. 1, 2, 3, 4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운명이. 최소 원소가 4가 될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써보시면 4, 5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4가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죠? 그 다음 최소 원소가 3일 때 해볼게. 최소 원소가 3일 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규칙이 보이시면 좋아요. 이쯤에서. 최소 원소가 3이란 얘기는 3은 무조건 포함해야겠네요. 그쵸? 그 대신 1하고 2는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1하고 2가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걔네가 최소 원소가 될 거잖아. 우린 최소 원소가 3인 걸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1, 2, 3은 운명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4, 5. 즉 전체 부분 집합 개수가 4개가 될 거야. 그치? 규칙이 보일 거야. 맨 위에는 1개고 그 다음 2개고 그 다음 4개일 거야. 그러면 최소 원소가 2가 될 때는 그 개수가 8개가 되겠죠? 최소 원소가 1 될 때는 그 개수가 16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모두를 더하면 답인가요? 하시지만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어요. 얘네가 더해서 바로 답 되진 않고 한 가지 선생님이 조건을 지금 빼먹고 풀었어. 요 조건을 생각해 줘야 돼. 마지막에 우리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돼. 즉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빼줘야 돼요. 맨 위에 요런 건 빼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얘도 빼줘야겠지.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요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각각 얘네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 위서부터 5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5만 있는 집합, 4만 있는 집합, 3, 2, 1만 있는 집합 5개를 빼줘야 돼. 따라서 답을 구해볼게요. 위서부터 1, 2, 4, 8, 16 더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5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몇 개 나올까요? 20, 24, 28, 31, 26? 26이 아니잖아. 잘못됐어. 다시. 개수 가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하나 더. 맞고요. 지금까지 한 거. 그러면은 최소 원소 5개.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5인 집합이 이제는 없는 거지. 한 개였는데 하나 빠졌으니까 얘는 빵개가 되는 거겠지. 얘는 한 개가 되는 거고 얘는 3개가 되는 거고 7개가 되는 거고 15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린 최소 원소들 더하라고 했으니까 5가 빵개,
4가 1개. 그럼 4 더해야겠지? 우린 전체 그 집합의 개수를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라 집합의 개수 곱하기 각각의 최소 원소를 더해줘야 되잖아. 최소 원소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 원소가 3인 집합이 3개. 그럼 9. 그리고 최소 원소가 2가 7개니까 14. 1이 15개니까 15를 더하시면 되겠다. 요걸 계산하면 되겠어. 29, 38, 42. 답은 1번이 되겠죠. 각각 집합의 최소 원소를 더하는 거니까 최소 원소 3인 게 3개면 그만큼 9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좀 어려웠죠? 이렇게 푸시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제 A반 친구들 범위였는데요. 우리 6번 볼 건데 6번 같은 거는 우리 그 3개가 있을 때에 그 원소형에서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풀 수는 있거든요. 첫 번째 단서가 되게 중요한 힌트야. B교 집합 C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건데 원래 3개의 집합이 겹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뭐 빛의 삼원색 이런 거 할 때. 3가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좀 더 특별하게 그릴 수 있어. 왜냐면은 B하고 C가 공집합이거든. 교집합이. 서로 소죠. B하고 C가. 즉 A라는 애가 가운데 있고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는 요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B하고 C는 어차피 안 만날 거거든. 둘은 서로 소야.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B하고 C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B하고 C의 교집합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같이 해볼게. A가 14야. B가 10이야. A 합집합 B가 20이야. 우리 A 합집합 B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더하기 B 한 다음에 즉 14 더하기 10 합집합이니까 14하고 10 더한 다음에 한 번 뭘 빼줘야 돼? 교집합을 한 번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14 더하기 10 즉 24에서 교집합 뺐더니 22가 됐어. 교집합이 2란 얘기죠? 그럼 A하고 B 교집합 자리에 2 적으면 되는 거야. 우리 숫자 이렇게 채우면 된다 그랬잖아. A하고 B 사이에 있는 저기 교집합 부분에는 원소가 2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숫자 채울 수 있지 않아요? 우리 NP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B라는 동그라미 안에는 10이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엔 8마저 적어주면 되겠지? B라는 동그라미 안에 총 10개의 원소가 들어가게. NA도 14였어. 그럼 여기 12 여기 12 적으면 안 되겠다, 아직.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오른쪽에 C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해줄게. 그 다음에 C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NC 볼 거고요. NA 볼 거예요. 왜냐면 A하고 C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NCNA 그리고 C합집합 A가 나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구할 거잖아. C합집합 A를 구하는 방법은 C의 원소 9개 더하기 A의 원소 14개 한 다음에 교집합 한번 빼줄 거잖아. 그치? 그거 한 게 18 된다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교집합이 몇 대인지 바로 나오죠? 23 빼기 5 하면 1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5 적으면 되는 거야. A와 C의 교집합에 5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채워볼게. 이제는 100간 채워볼게. 그 다음에 우리 C가 9니까 NC가 9니까 여긴 4 적으면 될 거고 NA가 14니까 2하고 5가 이미 있네요. 그러니까 A라는 데 총합해서 14가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7만 적으면 주면 되겠다. 그렇지? 다 더해서 14 되게끔. 그럼 우린 그림을 완성을 했죠. 문제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즉 저 세 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합해. 그러니까 저기 안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하라는 얘기거든. 8, 2, 7, 5, 4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7, 22, 26. 답이 26. 쓰시면 되겠죠. 이건 선생님이 다음에 현강으로 이제 복귀해서 하게 되면 요 3개짜리 공식도 한번 말해줄게요. 그림 그리면서.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9번 볼 건데요. 9번은 조금 우리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 안 한 문제라서 얘는 아마 질문이 많았을 거야. 꼭 이거는 좀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텀블러라고 쓰지 말고 우리가 이걸 A라고 할까요? 텀블러 A라고 하고 머그잔을 B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쓸게 좀 식으로. NA가 23인 거 맞아요? 그죠? NB가 33 거죠. 맞나요? 음. 그럴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교집합 B, 즉 둘 다 사용하는 A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최대값을 대문자에, 최소값을 소문자임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예. 저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그림 그릴 거예요. 우리 밑에 가서 벤다우어 그림 그릴 거야. A 그리고요. B 그릴 거야. 그리고 그 밖에는 전체 집합이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한번 요거 한번 봐봐, 얘들아. 이거 A 집합이랑 B 집합이 있을 때에 만약에 내가 NA가 10이고요. NB가 만약에 7이야. 이렇다고 해봐. 그리고 전체 집합은 20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한번 예시로 그려볼게. 지금 상관관계가 있거든, 이렇게 그리면. 만약 교집합을 내 마음대로 정해볼게. 교집합이 만약에 한 2 정도 있다 볼까? 교집합이 2라고 하면 여기는 8 적으면 될 거고 오른쪽에는 5 적으면 되겠지. 그럼 8, 2, 5 더하면 15니까 밖에는 5 적으면 되겠죠. 요런 느낌. 요번에는 교집합을 좀 바꿔볼게. 똑같은 그림 그릴 건데요. A, B 그리고 이번 숫자를 좀 다르게 지어볼까? 가운데가 2가 아니고 좀 교집합을 늘려볼게. 교집합 한 4 정도로 늘려볼까? 그럼 왼쪽에는 A는 여기 6 적으면 될 거고 B는 3 적으면 될 거야. 그럼 6, 4, 3 더하니까 13이고 밖엔 7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 교집합과 요 밖에 배경화면에 있는 숫자는 비례해요. 비례한다고. 2가 4로 이만큼 플러스 됐잖아. 그럼 배경화면에 있는 숫자도 플러스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저 교집합의 숫자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배경화면에 있는 숫자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죠? 교집합의 숫자랑 배경화면에 있는 숫자는 비례하니까. 비례한다는 느낌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교집합이 2개 많아지면 배경화면 2개 많아지 이런 느낌이야. 따라서 우리는 배경화면부터 볼 거야. 일단 우린 교집합이 제일 작을 때를 보고 싶어. 그치? 그거 먼저 볼게. 교집합이 제일 작으려면 배경화면이 제일 작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배경화면이 제일 작고 싶으면 배경이 없으면 되죠. 아무도. 그쵸? 그럼 배경화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요 말로 어떤 말 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0명인 거야. 그치? 전체 사람 수 50명인데 A 합집합 B가 50명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그 바깥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NA 23 더하기 NB 34 빼기 교집합이죠. 따라서 이 교집합에 어울리는 숫자는 몇인가요? 23, 34 더해서 57 되니까 얘는 7 돼야겠네. 그래서 밖에가 0 되면 얘는 7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일단 7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른쪽 그림 마저 채워볼 거야. NA가 23이거든. 여기는 10, 23 빼기 7 하니까 16 되네요. 그쵸? 오른쪽은 27 되고. 그죠? 숫자 계산이 맞겠죠? 23. 맞아요. 그럼 요가지 케이스, 요런 케이스를 했고. 요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요번에는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번에는 그냥 교집합 자체를 볼 거야. 이 교집합이 7이지만 좀 더 커질 수 있나요? 뭐 교집합이 8 되면 어떻게 됐어? 교집합이 하나 늘면 얘는 15가 되고 얘는 26이 되겠죠. 맞나요? 즉 교집합은 한 땀 한 땀 커질 수 있고 그 최대값은 바로 교집합이 둘 중에 작은 집합을 흡수하는 거야. 즉 교집합이 23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쵸?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제일 커지려면 A랑 B 중에 작은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왼쪽이 빵 되는 거지. 그쵸? A라는 집합이 23개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23개 넘을 수는 없어요.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B에는 뭐 적으면 되죠? 11 적으면 되겠죠? 밖에는 뭐 얼마 적으면 되겠고 50에서 빼서.
따라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좀 쉬워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A랑 B 집합 중에서 좀 더 작은 애를 흡수하는 거야. 23개라고. 최대값은 23 더하면 30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숙제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뭐 저번에는 지금 방학 숙제라 가지고 저녁에 올려가지고 이제 지금 올려들어서 보시겠지만 이제 화요일 날 수업한 거는 수요일 1시까지 올려주실 거고요. 수요일 1시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찍어서 저녁 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숙제하시면서 그 앞에 그 틀린 거 체크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숙제하시면서. 본 강의, 그 진도 나가는 강의는 삭제할 거고요. 시간 지나면 비공개로 바꿀 거고, 요 모르는 문제 풀어드린 거는 얘는 안 지울 거예요. 얘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니까 숙제 먼저 하시고 숙제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시고 숙제를 해주세요. 이해가 될 테니까. 혹시 이해 안 될까봐 선생님이 안 지울 거니까 얘는 이대로 놔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